말 잘 듣는 아이들을 만드는 비결도 강요가 아니다. 생각의 흐름을 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가 감자튀김을 유난히 좋아한다면 엄마 A, 감자튀김은 먹지 않는 게 좋아. 그만 먹어. 싫어요. 맛있어요. 건강에 해로워.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대. 그래도 맛있는걸요? 엄마 B, 감자튀김 맛있지? 네. 나도 고소해서 좋아해. 그런데 많이는 안 먹어. 왜 그런지 알고 싶니? 네.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리기 쉽대. 너도 암에 걸리는 거 싫지? 네. A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싫어요 로 대화가 출발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다. 일단 노로 시작하면 예스로 되돌리기 어렵다. 노로 시작한 생각의 흐름이 예스로 끝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남을 설득할 때 예스를 최소한 3번 연속 끌어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건 사실 쉬운 일이다. 상대방이 쉽게 동의할 만한 가벼운 질문 3개만 던지면 되기 때문이다. 3번 연겁 후 예스를 연발한 상대방은 마음속으로는 100% 반대하던 내용이라도 10중 8구 나와 동의하게 된다. 어두운 생각은 리듬을 맞춰주면 마음 밖으로 끌려 나온다. 반면 밝은 생각은 거꾸로 마음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왜일까? 왜일까? 마음속에는 늘 사랑, 평화, 연민, 자비 등 밝음으로 가득 찬 관찰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는 늘 사랑, 평화, 연민, 자비 등 밝음으로 가득한 관찰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관찰자는 공명의 법칙에 따라 주파수가 맞는 밝은 생각을 안으로 끌어들이며 더욱 밝아진다. 따라서 상대에게 무조건 리듬을 맞춰주면 어두운 생각은 밖으로 끌려 나오고 밝은 생각은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욱 밝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에피소드 너 머리가 왜 그래? 한 부부가 밤늦게 집에 들어서는 아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머리는 빨강과 노랑으로 알록달록 물들였고 뒷머리는 따서 말꼬리처럼 묶어 누웠기 때문이다. 하도 기가 막혀 처음엔 웃어넘겼다. 쟤도 이제 대학생 됐으니 두고 보지 뭐. 시간이 흐르면 제풀에 꺾이겠죠. 하지만 갈수록 태산이었다. 귀를 뚫고 귀걸이도 하고 구멍이 송송 뚫린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몇 달 지나자 비슷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밤엔 하도 시끄러워 엄마가 거실에 나가보고는 기겁을 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바닥엔 먹다 남은 라면 냄비와 빈 맥주캔, 김치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들 방을 열어보니 머리가 알록달록한 3명이 아무데나 쓰러져 자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돌아간 뒤 아들에게 심하게 야단쳤다. 하지만 아들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은 왜 머리와 옷차림을 요란하게 꾸미고 다녔을까? 아들은 왜 머리와 옷차림을 요란하게 꾸미고 다녔을까? 그건 제발 날 좀 인정해 주세요 라는 광고판이었다. 이 세상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내 존재 가치를 무시당하고 있어. 나는 그 부부에게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예 눈앞에 얼씬거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꼴 보기 싫은 행동을 유발하는 건 아닐까? 꼴 보기 싫다는 생각이 꼴 보기 싫은 행동을 유발하는 건 아닐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들이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하니 꼴 보기 싫어진 거죠. 착하기만 해봐요. 부모가 왜 아들을 꼴 보기 싫어하겠어요?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그 아들은 둘째였다. 첫째 아들은 정반대였다. 어릴 적부터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다. 착실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도 들어갔다.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모이면 부모는 늘 큰아들 자랑을 했다.
둘째 아들의 존재는 늘 큰아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그럴 리 없다며 펄쩍 뛰었다. 우린 두 아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차별 대우한 건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둘째 아들도 그렇게 느꼈을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둘째 아들도 그렇게 느꼈을까 하는 것이다. 그가 존재 가치의 상실에 두려움을 느껴 요란한 행동을 한다면 그 두려움을 털어내도록 해야 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요란한 행동을 할 필요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드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거꾸로 해보세요. 꼴 보기 싫은 아들이 아니라 꼴 보기 싫은 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처럼 여기고 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리듬을 맞춰주는 겁니다. 부부는 정말 그렇게 했다. 아들이 밤 늦게 들어오면 반가운 표정으로 우리 아들 늦었구나. 어서 와. 밥은 먹었니? 하고 말해주었다. 머리를 새로 물들이면 머리를 새로 물들였구나. 마음에 드니? 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었다. 알록달록한 머리를 한 친구들이 찾아오면 어서 와라. 어서 먹고 싶은 건 없니? 편하게 놀다 가렴 하고 미소로 맞아주었다. 용돈이 부족하다 하면 용돈이 떨어졌구나. 미리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하고 말하며 듬뿍 쥐어주었다. 아들의 방이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하면 엄마가 방을 치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설거지 끝나면 깨끗이 치워줄게. 기다려줄래? 하고 상냥하게 말해주었다. 아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심판하고 싶은 충동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아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거나 심판하고 싶은 충동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물론 처음엔 힘들고 어색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면서 우선 자신부터 변하는 걸 너무도 생생히 느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면서 우선 자신부터 변하는 걸 너무도 생생히 느꼈다. 제 마음속에 아들을 그처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지 저 자신도 몰랐어요. 일단 사랑하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열리고 심판하지 않게 되고 아들의 모든 면이 점점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달라지니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몇 주 후 방을 치우러 들어갔을 때였다.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방을 못 치웠구나. 못 치워서 미안해. 밖에 나가 기다릴래? 내가 치울 동안?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엄마, 제 방은 제가 치울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굴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꼴 보기 싫은 아들의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녀를 와락껴안은 아들의 어깨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참 울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못된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저는 엄마가 못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얼마 후 아들은 스스로 머리를 말끔히 잘랐다. 머리를 물들이고 말꼬리처럼 묶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정도 몰라보게 밝아졌다. 어릴 적의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꼴 보기 싫은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이 됐다. 꼴 보기 싫은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이 됐다.